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2000선 회복이 됐는데요. 어제 장중한 때도 2015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그리고 삼성전기와 같은 덩치가 큰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사들이면서 시장 상승세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세 나타내면서 632선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는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서울 반도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IT 섹터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난 2분기에 반영된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면 3분기에 영업이익 증가 추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 북미 전략 거래형 IT용 LED 공급이라든지 TV 성수기 효과 때문에 LED 출하량이 증가 예상되고 있고 자동차용 헤드램프의 추가 배출 등 제품 믹스 효과 때문에 3분기 및 4분기 영업이익률이 상반기 대비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2019년 2분기 저점으로 수익성 개선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LED 시장 진출이 전망되고 있어서 새로운 성장 기회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2019년 하반기 조명 분야에서 공급 과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 증가가 이전 대비 낮은 점은 실적 개선과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마이크로 LED 시장에 진출하면서 하반기 제품 믹스 개선과 Y캅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 113% 증가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 이전 효과도 매출 증가와 동반하면서 원가 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TV는 프리미엄 영역의 일부가 마이크로 LED를 적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 시장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저하고의 효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새로운 시장, 즉 자동차용 LED 헤드램프와 마이크로 LED 시장의 진출에 따라서 내년의 성장성도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저점 이후에 바닥권 탈피하면서 우상향적으로 그림을 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14,5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의 매수와 목표가는 단기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1900선을 바닥으로 해서 2000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기준 2030포인트 언저리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미중 무역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또한 9월 달에 연준의 페드의 어떤 금리 인하가 100% 정도 확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도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OP가 140조 그리고 순이익이 100조 정도 규모로 판단했을 때 PBR 0.83배 정도 수준에서 바닥이 환승했다는 것을 판단한다면 기본적으로는 2000포인트 언저리입니다. 센티적으로 급락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던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락바텀은 1900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1900 정도의 어떤 바닥권 형성에서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의 박도 형성이 됐다는 점에서는 어제 2000포인트 돌파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느 정도 9월에 페드의 어떤 행보와 그리고 무역 협상이 10월에 재개된다는 이슈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기 때문에 2030포인트 언저리에서 저항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부 현금 비중을 늘린다거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권 형성에서의 고점에 어느 정도 도달했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에는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 종목별에 상당히 활발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을 본다면 고퀄리티 관련된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그리고 최근에 디스플레이 특히 OLED 관련된 섹터가 상당히 강하고요. 5G가 전일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제 3분기 이후에 실적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대장주인 KMW를 포함한 일부 5G 관련된 통신 장비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중국 차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패션이나 유통,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를 겨냥한
고배당주 업종 중심으로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 플레이에 집중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타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차동환 차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6.1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4위에는 다날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6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8.39%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에로티베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14.64%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CJ시프도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현재 수익률 32%에 가깝고 1위에 올라온 종목은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8월 23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약 3주 만에 수익률 34%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백은한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두산 인프라코어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8.03% 가져가고요. 4위에는 포스코케미컬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8.6%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넥스트사이언스 올라와 있는데요. 9월 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11%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2위에는 메디포스트 올라와 있는데요.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2%에 가깝고 1위에는 TBC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7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13.66%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이채원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2.73%, 그리고 7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선익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 2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6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원익큐브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27.56%, 그리고 5위에는 홍기원 연구원의 삼보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는 27.9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는 차동환 차장의 CJ시프도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 수익률 32% 가깝게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가 3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조금 이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 2위는 이창원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수익률 35%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는데요.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40% 이상 가져갑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8월 23일에 컬러 레이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000원 이미 터치가 됐는데요. 매도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당연히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8월 초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화장품 관련 주들이 아직은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될 그런 단계로 보였는데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가 느껴졌고 또한 실적 또한 굉장히 저평가였기 때문에 이제 추천드렸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진핑 방한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화장품 관련 주보다는 이제 중국 관련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급등 현상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윙이푸드나 홍성그룹, 이제 컬러레이 이 세 종목들이 이제 단기간에 상승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2,000원을 이제 목표가를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매도를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저 또한 역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번 주 잠깐 살펴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조만간에 해줄 수 있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매도를 해주셨다가 제가 지금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가 이제 1,600원과 이제 맨 처음 추천드렸던 1,450원 부근입니다. 따라서 그 가격 부근에서 다시 한번 내려와 주신다면 다시 한번 재진입을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려오면 다시 매수를 지금 팔고 다시 내려올 때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8월 27일에 TBC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4% 가깝게 가져가면서 목표가로 주신 1,200원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 그 TBC는 이제 추천드린 이후에는 추가적인 이슈는 없었습니다. 이제 박스권 매매 이제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목표가는 이제 무난히 터치를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또한 이제 증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청문회, 검찰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제 조금 발표가 된다면 더더욱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는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가 이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매도를 좀 해보시면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시고 절반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이제 집중하고 있었던 부분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과대 낙폭 현상을 보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였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기관들이 합쳐서 약 2,900억 정도의 코스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2,000포인트를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이제 상승 시그널이 나왔다고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지수 흐름은 617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630포인트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 그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수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외인의 이제 수급에 집중을 하면서 코스닥 종목도 이제 같이 코스피 종목과 같이 좀 따라가서 이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코스피 종목군으로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백은한 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많은 좀 대내외적인 이슈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홍콩의 이제 송환법 철회가 이제 밝혀지면서 홍콩 시위가 조금 이제 진정세로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위대 대표를 자처하는 인원들이 다른 요구사항까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조를 하면서 시위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홍콩 시위에 참석을 할지가 좀 여부가 좀 중요시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하여서 이제 영국 하원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막는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면서 존슨 총리가 이제 조기 총선안을 이제 대응책으로 조금 하원에 제출을 하였으나 이것이 이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위협 또한 한동안은 이제 좀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다 조금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일본과의 관계에선 지속적인 움직임은 있으나 딱히 결과론적으로 결과물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과의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고요. 일본과의 문제에선 주가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 흐름을 좀 결정짓는 요인은 이제 미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최근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갈등 양상이 더 심하게 되는 듯 했으나 이제 전일 이제 미국과 중국의 통화로 인해서 이제 10월 초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재차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중순에는 이제 실무자들의 협상이 조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과 연은에서 계속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금리 인하를 9월에서 시장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완만한 경쟁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으나 위험도도 있으니까 중립적인 입장을 좀 지키고 있는 연준이고요. 국내 증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 있어서 상승폭을 조금은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상승의 장은 조금 예상은 되고요. 하지만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가장 문제입니다. 환율이 1,200원 아래로 가게 되면서 어제 외인들의 수급은 조금 보여졌었는데요. 앞으로 이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지수의 상승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9월 6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는 2,000선을 뚫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마이크론은 5%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퀄컴, 인텔, 자일링스 등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관련된 좋은 이슈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폴드 5G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갤럭시 폴드 초기 반응이 양호하기 때문에 부품사 전반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어제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1.5% 이상 상승합니다. 4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이파 2019에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어제 이 TV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호재로 좀 작용하는 분위기이고요. SK 하이닉스 1% 가깝게 상승 83,6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1%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현대차 강보합권 12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좀 약세를 이어가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입니다. 0.68% 하락세 15만 원 밑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14만 6천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 약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0.6%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2만 7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0.6%의 상승세 16만 5천 원대, 9위권은 신한지주 올라와 있고요. LG 생활건강이 어제 급등하면서 다시 10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24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5% 강보합권 2015선 어제 가장 고점이었는데 오늘은 2015선까지 갭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0.6% 강한 상승세 보입니다. 637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합니다. 46,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어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위권 굳혔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CJENM 약세 이어갑니다. 15만 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16만 원 선 깨졌고요. KMW가 어제 좀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7만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각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5위권에서 거래됩니다. 0.9% 상승하면서 20만 1,80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상승세입니다. 일단 메디톡스 강보합권 휴젤은 1% 이상 상승합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36만 9,3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SK머트리얼즈와 HLB는 강보합권에서 큰 움직임 없이 시장 출발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나타냅니다. 1% 이상 상승합니다. 6만 5,3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태평양 물산입니다. 예, 동사는 위료 OEM 및
우모 전문 제조 기업인데요. 매출의 약 85%가 해외 OEM향으로 글로벌 위력 브랜드를 고객사로 확보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갭, 컬럼비아, 아세나, 언더아머 등 상위 5개 업체의 매출 비중이 전사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96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55억 원을 큰 폭으로 상회하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승 원인은 원가율 개선과 판관비 감소 및 바이어 가동률 개선이 동시에 진행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동사의 2019년도 최대 중점 계획은 손익 개선인데요. 상반기 영업이익은 1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억 원 개선되어 큰 폭의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동기간 달러 기준 오더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진율 개선은 바이오 개선과 효율화 작업에 따른 결과로 성수기인 3분기에도 마진율 개선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1.5% 증가한 33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익 개선 흐름이 개선된 이유는 OEM 부문에서 비효율 비용 요인 제거하며 비수기 가동 효율을 높이는 개선 작업이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즉 원가 부담이 적거나 단가가 높은 아이템 위주로 선별 수주함과 동시에 성수기 물량을 앞당겨 생산하여 비수기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사 원가율을 개선시키는 형태입니다. 이는 바이어와의 전략적 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러한 비용 구조 개선 전략이 이익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규 바이어 수주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C사나 A사 등 미국 유럽 브랜드들의 신규 수주가 의미 있게 증가해 전략 밴드로서 입지를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마존 수주를 받는 OEM사로서 아마존양 수주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고객사 요청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OEM 설비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가동을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는 동사의 중장기 OEM 수주 계획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도 동사의 이익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요소로 이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사의 매출의 약 80%가 달러 결제로 진행되며 달러로 결제되는 원부자재의 매출의 55% 수준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 3분기에도 OEM사 전반적으로 환율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도 투자 매력의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차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최고가가 7,530원을 기점으로 약 4년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영업이익이 237억, 당기순이익이 99억 원일 때도 주가는 3,500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올해 예상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445억, 당기순이익은 247억임을 고려를 했을 때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가가 2,800원으로 상당히 저평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2분기 상반기까지 흐름을 살펴보면 예상 컨센서스보다 상회한 상황이며 성수기인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이 된다면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더욱더 주가가 상승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종목이 거래량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분할로 이제 매수를 진입하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해 드리며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3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동사는 광섬유 및 광케이블을 제조 판매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광섬유 자체 생산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광케이블 원재료 광섬유 시장은 일본의 스미토모, 미국의 코닝이 주도하고 있으며 동사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3%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케이블 업체 중 광섬유 자체 제작이 가능한 업체는 극히 드물어 경쟁력 및 수익성에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광섬유 판매 단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으며 동사의 주가도 굉장히 이제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글로벌 광섬유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그 수요를 급격히 줄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 3대 통신 사업자의 5G 관련 투자가 지연되면서 광섬유 소비가 급감을 했고 이는 곧 재고 덤핑으로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광섬유 판매의 단가의 급락세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지난해 투자가 지연되었던 중국 3대 국영통신사의 5G 관련 투자가 재개되었으며 중국 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본토 40여 개 도시에 약 25억 3천만 달러, 즉 3조 원 정도가 동시에 투자될 것으로 예정되어 그 가격 하락이 이제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유럽 국가들의 광 케이블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대 거래 지역 중 한 곳인 프랑스가 지난해까지 광 케이블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12년도에는 1.4%, 2018년도에는 16.5%까지 기준 광 케이블 도입률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이 이제 3.2%, 영국이 1.9%로 광 케이블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서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거래 리퍼런스를 보유한 동사에게는 매우 큰 기회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5G가 불러일으킬 글로벌 광섬유 및 광 케이블 수요는 이전과 다른 수준이 될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이제 실적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481억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7억 수준으로 작년 2분기 74억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이런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글로벌 광섬유 단가 급락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중국 5G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광섬유 단가는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므로 실적 역시 예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광섬유 직접 판매보다는 판매 단가가 높은 광케이블 판매 비중을 확대할 계획으로 동사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2018년 최고가가 7,930원이었습니다. 그 기점으로 해서 올해 8월 저점인 2,925원까지 약 62% 하락을 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추세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번 주나 이번 주 보시면 5G 관련주들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5,000원에서 4,500원까지 박스권 매물대를 소화하는 시간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거에도 돌이켜 보면 약 6달 정도의 매물 소화 기간을 거쳤는데 조만간 거래량 증가와 함께 5,000원대의 가격 돌파와 함께 목표가인 6,000원까지 주가가 상승해 주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2,9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는 이제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그다음에 중간 처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해체, 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7개의 계열 회사와 함께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구조물 해체에서부터 폐기물 수집, 처리까지 일괄 처리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현재 국내 폐기물 처리 업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선 ENT의 주가는 이제 상반기 때에 10년 만에 개시하는 매립 사업에 대한 기대로 급등을 하였으며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부문의 건설 경기 부진에 따라서 판가 및 생산량이 하락했던 이유로 다시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의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 약 73% 증가한 실적으로 경기가 불안정한 지금에도 지난해 분기 평균이익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저조한 실적을 4천 매립장이 2분기에 가동됨에 따라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하반기 2009년 이제 광양의 둑 붕괴 사고로 10년 동안 이제 가동이 안 되던 광양 매립장의 가동이 하반기 때 재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에는 이제 빠른 안정화를 하고 4분기에는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또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매입 단가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5년 4만 원대에 하던 이제 평균 매입 단가는 현재는 12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금 확인된 불법 폐기물 관련하여서 처리 시한을 굉장히 최대한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인선 ENT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선 ENT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폐차 처리장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파쇄 재활용 부분에서 철 스크랩 가격이 키로당 3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안정적이고 지금 현 시점 노후 차량 및 자동차
재생용품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기존의 차량 폐차 규모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는 바로 인선 ENT의 실적 증가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좋은 여건과 환경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으로서 꾸준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력도가 높다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200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가지고 온 종목은 경인양행입니다. 이 경인양행 기업은 정밀 화학제품 개발, 선도 기업으로 40년 이상 섬유화 식품, 농업,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염료와 잉크, 정밀 화학제품과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합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에 전담 연구팀을 두고 한국, 중국, 터키 등의 이제 10개의 대규모 생산시설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하는 전자재료는 한국에 있는 주요 회사, 전자회사뿐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 고루 퍼져 있는 파트너 회사의 이제 제품을 납입하고 있고요. 최근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레지스트의 경우에도 경인양행의 주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일본 또한 포토레지스트 공정에서 필요한 주요 성분 또한 경인양행에서 이제 수입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일본과의 경제 문제가 발발하게 되면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7월에 경인양행을 방문하게 되면서 동료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지금 현재 시국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핵심 소재 국산화 정책에 이제 경인양행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인양행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또 다른 주요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코오랑과 같이 생산한 이제 투명 폴리이미드 CPI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CPI 필름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강도가 세면서 수십만 번 접어도 흠집이 나지 않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 CPI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가 바로 오늘 출시가 되는데요. 전 세계 최초로. 하지만 이제 전일 이제 예약이 30분 만에 완판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주요 액정 부품이 바로 CPI입니다.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선언하게 되면서 현재 경인양행과 합작하여 마지막 고강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주가도 조정을 받다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인양행은 단기적인 매력도 또한 좋지만 장기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시간을 두고 오래 봐도 무방한 기업이다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화천기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국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와 함께 오늘 5%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차동원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공작기계 전문 업체로서 현대, 기아차 등 이제 실린더 블럭의 가공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업무와는 이제 별개로 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와 이제 동사의 감사가 이제 미국의 버클리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해서 인맥 관련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보이고 있으며 이 종목의 상장 이래 최대의 이제 거래량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 보면 최근에 이제 2개월 공장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이제 분들이라면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격을 좀 이제 이렇게 좁혀드는, 그래서 뭐 5위평이나 이제 12평선에 좀 이렇게 이격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뭐 청문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또 이제 인맥 관련주들이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관망 관점에서만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바이탈입니다. 현재 8%대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500억 규모의 BW 발행이 결정되면서 오늘 3,315원대까지 고가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성바이탈 일단 보게 되면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최대 주주가 한국중립자 암치료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1,500억 원 규모의 BW 신주인증권 부사채와 CB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금으로 이제 중립자 암치료센터 건립에 나선다고 밝혔으며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립자 이제 암치료가 이제 뭔지 좀 살펴보니까요. 중립자 가속기를 통한 암치료 연구는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독일 연구소에서 이제 개최가 되었으며 매년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암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탁월한 치료 효과가 인정된 이제 긍정적인 기술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성바이탈의 좀 주가를 보게 되면 2017년 이후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오면서 최근에야 반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이제 주가는 보합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행보를 하는가 싶었는데 이제 오후 들어서 낙폭을 갑자기 과대시키면서 24%로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코스닥 시장 하락률 1위를 기록하였던 종목인데요. 그런데도 이제 바로 이제 시간의 상한가도 가고 오늘 재차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은 이제 비정상적인 주가의 흐름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이제 사견으로는 조금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현성바이탈의 시총이 약 918억 원인데 1,500억 원 규모의 발행은 굉장히 큰 호재로 볼 수는 있지만 이 사채의 권리 행사 기간이 2020년 11월입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점과 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위험도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인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수급을 통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 8월 27일에 이 솔리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막판은 좀 음봉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수익률 6%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도 계속해서 5G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기에 홀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을 보이며 5G가 주도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의 이 5G 투자에 더해 중국 수요까지 폭발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KT는 올해 말까지 전체 인구의 80%를 커버할 수 있도록 5G 통신 지역을 늘린다는 계획이고 SK텔레콤도 이 올 초부터 기지국 확대를 본격화하면서 2022년까지 5G 전국막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리드는 중계기 업체 중 유일하게 통신 3사를 모두 매출처로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도 5G 집중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 후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모습이지만 수급적으로도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8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보다 매도세의 폭이 더 컸지만 엊그제 솔리드에만 약 120만 주나 가까이 되는 대량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되는 만큼 2차 목표가는 7,800원으로 높여서 설정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2차 목표가 7,800원 주셨습니다. 시장에 좀 기대하는 종목이니만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DPC입니다. 이 DPC는 전자레인지의 핵심 부품인 고압 변성기 등을 중국 현지 법인과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통해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통한 지분 가치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과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동사는 하나 시스템이 연내 유가 증거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몸값이 2조 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중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지분 32.6%를 보유하고 있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의 26일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2000년 설립된 하나시스템은 국내 수익권 방산업체로 무기에서 이 두뇌와 신경계에 해당하는 전투 지휘 체계, 열 영상 감지 장비, 탐지 추적 장치 등을 개발해왔고 지난해 8월 시스템 통합 업체인 하나 SNC를 흡수 합병하며 사세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공모 절차에서 이 최소 2조 원 수준의 몸값을 인정받는다는 계획인데 현재 DPC는 100%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가 결성한 헬리오스 SNC 펀드를 통해 지분을 크게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동사의 실적의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30% 이상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도 16% 이상 상승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도 실적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방탄소년단 이슈로 9,000원대 이상 상승했다가 현재 주가가 50% 가까이 하락에 나왔지만 이제는 이슈가 아닌 기업 가치를 토대로 평가받을 시기가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바닥을 잡은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5,700원, 손절가는 4,6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순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01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9시 5분경에는 2017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모습인데요. 201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하지만 수급 방면에선 좀 괜찮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 매수합니다. 447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다만 기관이 오늘 팝니다. 670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 0.7% 상승합니다.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 제한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7%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최근 좀 급등 나왔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8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6%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고 네이버는 장 초반과 비슷합니다. 0.68%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15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 오늘 강합니다. 일단 맥쿼리 골드만 시티그룹 측에서 오늘 큰 폭으로 사들입니다. 1%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늘 0.7% 상승하면서 32만 7,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0.3%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은지도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 10위권에는 LG 생활건강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124만 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 오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2,000원 내린 123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0.24%의 강보합권 63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3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34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다만 개인이 237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0.65% 하락하면서 46,000원대 이탈됐고요. 45,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오늘 약세 이어갑니다. 어제까지 4거래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무중 발행과 함께 시장에서는 급등세 나타내면서 이번 주에 시가총액 2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3% 이상 하락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들이다가 2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만 원대 이탈되면서 18만 6,6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CJENM 오늘 1% 하락세 15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MW는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0.14%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제 대표의 지분 매각에 급락했습니다. 오늘도 7만 300원대까지 저가를 찍기도 했지만 현재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가 오늘도 강세입니다. 이제 20만 2천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특히나 오늘 모건 스탠리 쪽에서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은 사막 시연 버전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기대감 높아지면서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휴젤이 다시 7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휴젤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37만 3천 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습니다. 휴젤은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런 리포트 여러 내놓으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머트리얼즈가 다만 8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최근 상승세 이어오던 H7B 오늘은 쉬어갑니다. 1% 가깝게 하락.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6만 5천 원대 이탈이 됐고요. 6만 3,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은 1,200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1,198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외환시장에서 거래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8월 16일에 이 ST팜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수익률 37%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ST팜 하면은 그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RNA 치료제와 관련된 원료를 공급할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길리어드사의 C형 간염 치료제의 어떤 그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그 적자, 이것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점차 그 적자 폭이 감소되고 앞으로 그 반대의 몫을 바로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티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채워질 것인데, 이 우리가 그 RNA 치료제라고 하는 그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는 그 전 세계에서 한 3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ST팜이 그만큼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약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회사와 처음에 그 원료 공급, 시험 공급 단계에서부터 앞으로 그 생산이, 그러니까 신약이 개발되는 그 흐름에 신약이 공급될 때까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처음에 공급하기 시작한 이 신약이 나중에 신약으로 승인받는다라면은 엄청난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바이오와 틀리게 어떤 자본 구조나 이런 것이 아주 탄탄하고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뭐 2만 원대 찍었기 때문에 단기 매도하고 다시 17,000원대 밀려오면은 다시 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대동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동공업 하면은 그 농업기계, 농기계 관련해서의 어떤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저도 뭐 30년 이전에 그 경운기를 산 게 아직까지도 잘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만큼 엔진이나 그 기술력은 이제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트랙터나 이제 콤바인 이외에 다양하게 농업에 이용되는 뭐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아주 최근 들어갖고 뭐 틈새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뭐 유럽 이런 쪽으로 해서 아주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주목해 볼 그런 것은 올해 1분기, 2분기의 실적을 보면은 아주 그 이전의 실적과 틀리게 급격하게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동안의 한 몇 년간의 흐름을 털어내고 새롭게 상승의 흐름의 전 단계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지는 거고요. 실적에 기반을 하고 그리고 남북 관련에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1차 상승을 하고 조정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정기에 저점에 잘 매수해 보면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갔고 조정기에 잘 매수하면은 3분기나 4분기 올해 실적으로서 한번 두각을 나타날 그런 종목이다. 뭐니 해도 실적이 좋은 종목은 주가에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실적 관련주를 주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반장의 쾌도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반장입니다. 오늘 장의 흐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가 갭상승 이후에 밀리는 양상입니다. 전일 이틀 동안에 우리 시장이 먼저 강세를 보였죠. 미증시가 전일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전일 강세 모습을 포착을 좀 됐던 부분이 좀 아침부터 좀 개인들 수급이 붙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고 또 오늘 코스닥 오전부터 개인들 매수 수급이 붙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매매가 좋을 것 같습니다. 5G가 전일 크게 흔들렸죠. 이 KMW가 우리가 설정했었던 익절가 라인을 터치를 했습니다. 익절가 72,000원 라인 때 72,000원 라인 때 설정하고 우리가 보자고 했는데 어제 밀리면서 터치가 됐어요. 일단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이 맞고요. KMW 대주주의 블록딜 이슈로 조정이 나왔고 조정 뒤에는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구간에서는 잘해야 박스권 아니면 소폭의 눌림목이 진행이 될 거예요. 5G 섹터 보유하신 분들은 낙폭 과대로 빠져있는 종목군들은 괜찮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온 KMW 같은 경우에는 고점권에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물량을 중장기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현금을 쥐고 있다가 다른 쪽 순환매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눌림목은 다시 한번 줄 것 같고 또 그러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반장이 또 한번 눌림목 매수 타점 또 잘 잡아드려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KMW 전체적으로 전파기지국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자, 낙폭과대주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파기지국은 바로 차익 실현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틀 동안 음봉 나올 때 잡아드리는 매수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전파기지국 오늘은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 확보가 좋습니다.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괜히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갔다가 흔들리는 시장에 대응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뭐 여러분 다 보고 계시는 FR텍이라든가 오일솔루션, HFR 기타 등등 관련 5G 섹터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플러스 고가권 3, 4일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조정 눌림목 구간이다. 이 구간 피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자. 밑에서 눌림목을 재공략하자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이하게 어제부터 좀 강세를 보였던 그래핀 섹터가 바로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가 좀 이슈로 잡혔는데요.
매수 포인트는 좀 지나갔어요. 사실 어제 20일 이동 평균선 장악이 될 때 국일제지 그래픽으로 우리가 한번 잡았으면 좋았는데 좀 오후 무렵에 갑자기 20일 이동 평균선을 장악을 하면서 올라갔죠. 이 흐름을 일단은 정고점 터치를 하러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뭐 정고점까지 6,500원, 6,7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러면 후발 투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국일제지의 강세를 통해서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우리가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제가 큰 수익 내드렸었던 XINC입니다. XINC 제가 고점 일단 눌림목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여기 바로 앞전 매물대가 있었죠. 국일제지는 지금 이 앞전 매물대를 향해 가고 있는 거고 XINC는 이미 앞전 고점대 매물대 부딪히고 눌림이 나오고 있죠. 지금 구간이 눌림목 매수 찬스예요. 제 신호대로 전략대로 따라오셨더라면 구태여 여기서 이 종목을 갖고 한 달 내내 행보할 필요는 없었죠.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을 말씀드렸고 지금 그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밴드는 현재가에서부터 2,450원, 2,450원까지 매수 밴드 가능하고요. 지금 공략이 저는 가능하다. 무리는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1차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보시고요. 오늘 금요일이고 다음 주에 또 2차 매수 들어가면 되겠죠. 매수가 됐다라면은 손절 라인은 2,250원, 손절 라인 2,250원,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점인 2,900원을 1차 목표가 잡겠습니다. 2,9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이 라인 때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어제 이번 주 주초반 달궜던 5G가 소폭 조정의 흐름, 그리고 OLED 섹터 후발주자로 움직였죠. 힘스, 또 제안드렸었던 덕산 네오룩스 굉장히 잘 가죠. 이틀 전에 제안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이 OLED 쪽 스마트폰 신규 폴드, 갤럭시 폴드 출시와 함께 OLED 장비 내지는 소재 쪽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는 파동이 올라는 가지만 절반 정도는 지금 자리 타입 실현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 힘스가 먼저 고점권에서 매물이 조금 출렁이는 부분입니다. 힘스라는 종목이죠. OLED. 네, OLED 쪽은 저는 하반기를 달굴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는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눌림목을 기다리면 따라 올라오고 있는 5일 이동평균선, 따라 올라오고 있는 5일 평균선에 닿을 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오늘은 지켜보자. 보유하신 분들은 입절가만 관리 잘 하시면 되겠죠. 23,400원, 23,400원을 입절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은데 이 저항대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항대에 삼각수렴막 만들고서 힘스가 이날 이틀 전이죠. 장대 항목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서 거래량을 동반을 했죠. 그러면서 추세를 돌린다라는 어떤 의중을 명확하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추격 매수를 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 여기서 가봐야 고점 부근 26,000원이고요. 차라리 기다리면 반드시 눌림목을 줄 것이다. 그 눌림목이 왔을 때 저점 매수 타이밍이 다시 한번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G 전파기지국 차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면서 오늘 그렇다면 금요일날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애매한 포지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라가는 바이오도 있는데 일단 헬릭스미스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밀립니다. 9월 5일자로 헬릭스미스는 이제 데이터가 락이 걸리죠. 지금까지 임상 데이터 실험을 했던 것을 락을 건다라는 건 자료를 못 건든다, 묶어버린다라는 것이고요. 9월 말에 이제 탑9을 발표를 합니다. 탑9이라는 것은 데이터 통계상에서 가장 좋은 수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탑9으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신약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이제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제 본 궤도로 올라서는 거예요. 낙이 걸리고 나서 일단은 주가가 흔들리고 있지만 저는 단순 시장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라오는 20일 이동평균선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랑색 이평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빨강색 이평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여기 보시면 골든크로스가 나와 있죠. 즉 2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면서 나오는 음봉이기 때문에 눌림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 하고 어제 강세를 보였다가 뭐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아직 모멘텀은 살아있다. 금요일장의 이슈 그리고 수급의 이슈에 따라 좀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있지만 펠릭스 스미스는 중장기 포지션 싸움에 괜찮다라는 판단을 유효합니다. 다만 제 전략이 맞으려면 적어도 펠릭스 스미스는 120일 이평선을 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리스크 관리의 손절가는 17만 3천 원. 펠릭스 스미스 17만 3천 원. 이 라인대를 우리가 꼭 리스크 관리 손절가로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HLB 다시 한번 봐야겠죠. HLB도 오늘 5일선을 타고 넘어가고는 있지만 약하죠. 자, 우리가 포지션은 뭐 보유자들은 포지션 유지하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단기 트레이딩 게임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 터치했을 때 빠른 속도로 튕겨 올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늘 장에서는 공격적 매수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보는 게 좋고요. 우리가 설정했었던 일단 익절가 라인은 아직 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가 가능하고 눌림목 매수 공략을 노리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양봉으로 뽑아 올릴 때, 양봉을 이런 식으로 뽑아 올릴 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갔었던 패턴이 HLB에서 파악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걸어보지만 추세가 깨진다라면 리스크 관리. 그러나 전체적으로 K코리아바이오는 9월 26일까지,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두 번째 공략해볼 만한 종목 살펴보기 전에요. 이 APS 홀딩스 리뷰 한 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MW처럼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APS 홀딩스 시간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갔죠? 예, 제가 처음 이 반장 캐도남마 시작하고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계속 우상향입니다. 이 APS 홀딩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리스크 관리 올라가고 있는 5일 이동평균선을 익절가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1,100원입니다. 1,100원을 익절가 라인 설정하셔서 대응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금 분명히 5G 쪽도 오후장에 보면은 저점에서 찬스를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보지 마시고 일단은 일부 저점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물량들은 다음 주 넘겨서 다음 주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XINC를 포함해서 새롭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선정을 해볼 텐데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호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HL 사이언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HL 사이언스는 지금 가격에서부터 오늘 오후장까지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4,000원 이하에서 81,700원, 81,700원까지 분할로. 그러니까 오늘 1차 매수 시점을 여기다 잡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주초반의 흐름에 눌림목이 더 진행된다면 2차 매수를 진행합니다.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돌리는 초입이다. 그리고 위에서 고점에서 충분히 낙폭 가대로 빠졌죠. 그러면서 돌리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음봉으로 눌러줄 때 좀 분할로 매수해 둔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매수가 된다면 목표가는 93,000원, 목표가는 93,000원, 손절가는 8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금요일장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추세는 그대로 상방 유지가 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너무 공격적 배팅만 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장이고요. 현금 일부 포트에 유지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공 투자하시고 또 푹 쉬셨다가 다음 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